안녕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수업 질문 나가야지. 이거 몇 쪽이니? 170. 와, 좋아. 전생 그다음에 합성함수 했고, 우리 역함수. 역함수는 뭐가 역함수예요, 여러분? 역함수 170이요. 170? 170이래요. 오? 그래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게 fx인데 1, 2번 합산 몇 번이에요? 네? 두 번. 합성을 두 번? 옆에 f를 두 번 합성 하면 얼마냐? b를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럼 b 넣었을 때 결과가 얼마 나와요? b를 넣으면 여기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 자리가 얼마인데? 이 자리가 c랑 똑같은 거잖아. a, b, c 이렇게. 그래서 얘는 f에 한 번 하면 c잖아요. f c 찾으면 얼마야? c 찾으면 b네요. 얘가 b로 가네. 그래서 f b 이렇게 되네. 그쵸? f b가 얼마예요? A네. 2번? 이건 뭐야? 합성해서 결과가 A가 되는 X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 한 번 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시간에서. 이 자리가 얼마야 A가 나와요? B야 A 나온다네? 그러니까 fx가 얼마야? B다 이런 뜻이야. fx가 B다. 그럼 이제 fx가 B 나오려면 x 얼마예요? C죠? C 나야 B 나오기로 하면 안 돼. 거꾸로 시작하는 거. 쉽죠? 이렇게 보면. 아! 351번으로 해볼까? 351번. 모르겠어요. 351번이야? FP가 얼마인데? 그 문제에서 알려주잖아, FP. C요. C요? 네. 그럼 이 G의 C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G의 C 찾으면 얼마야?
A 아니? G의 C가요? G의 C요? 아니요. G C가 얼마나 G의 C? 이게 C 어떻게 찾아? Y는 X 보고 찾아야지. A, B, C, D, E가 똑같아지는지죠. 아니 여기 직선이 Y는 X면 이게 A면 얘도 A인 거고요. 얘가 B면 얘도 B인 거야. 그럼 얘가 C라고 알려줬잖아요. 그 자리가 C예요. C라고. 여기 C인데서 올라가면 빨간색 어디서 만나는 거야? 이 어디? C에서 올라가면? 빨간색 어디서 만나요? 어디 C요? 이쪽 C요? GC를 찾는다니까? 그럼 이 C는 어디 있는 애인데? 누구 작품인데 이 C가? X죠. 그럼 X축에 있는 C를 찾으셔야지. X축에서 C를 찾아. 그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림엔 안 써있지만 Y는 X 때문에 C의 위치를 알 수 있다니까? 그럼 그거 따라 올라가다 보면 빨간 선하고 만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나? 니네 함수값 찾는 거 할 줄 모르냐 그래도. 그냥 F2 찾으라고 하면 2에서 올라가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의 Y좌표를 찾는 거 아니야? 그게 F1이 아니야? 네. 여기가 F2야? 네. 그럼 GC를 물어보면 C에서 올라가서 G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거 찾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점 찾아라. 만나는 점 찾아라. 만나는 점.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냐고. 그게 얼마야? B 아니야 B? 빨간 그래프가? 이해돼요? 아니야? 설명해줘야 돼? 설명 한번 해줘야 돼? 그림으로 취한. 어? 그림 뭐? 이거 다음으로 취한.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 아니 뭘 어디로 올라가? GC를 찾으라고 하니까 G 그래프를 봐야지. 아니 여기 이렇게 있다고요. 아니 그 그래프 보고 이걸 맞춰서 그렸어야 되는데. 됐나?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는 FP를 찾을 거 아닙니까? FP가 얼마나? P에서 따라 올라가다가 F라는 놈이랑 만나는 점이 C 아니야? 이거 합산해가지고 GC를 찾겠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럼 GC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C를 찾아. C. X 옆에 C. 얘가 C 아니야? 혜빈아, 너 찍었었지? 엄마 빨리 못 어디요? 그래서 어떻게 해? 올라가요. 만나는 점에서 가면 B? 됐어요? 됐나요? 그냥 171쪽 할 거야. 됐어요? 어려운 거 할 거야 이제. 정신없는 거 할 거야. 복잡한 거 할 거야. 죽어납니다 이제. 171쪽. 지금까지 해왔던 수
차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할 거야. 할 줄 아셔야 돼. 자, 이거 혹시 몰라. 유튜브 같은 거 잘 뒤져보면 그 있죠. 컴퓨터 이렇게 써가지고 착 그림 싹 돌려주면 해주는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어. 난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뒤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fx라는 함수 그래프거든요. 그 f에다가 f를 합성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니까 이걸 배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걸 고민하기 싫으면 쪼개세요. 지금 식이 두 가지 종류일 거 아닙니까? 이거 왼쪽 오른쪽, 그쵸? 둘로 나눠서 합성을 직접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식이 4개가 나오네? 그렇겠죠? 왜냐면 fx 자체가 식이 몇 개예요? 2개로 쪼개진다고 범위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하나 이렇게 2개로 쪼개진다니까? 그쵸? 얘가 2x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합성할 거라고. 얘랑 합성하는 거, 얘랑 합성하는 거, 얘랑 합성하는 거, 얘랑 합성하는 거 총 4가지가 나올 거라고. 경우에 따라서.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4가지를 다 찾으셔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걸 책에서는 그렇게 해놨죠? 책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내는 학교를 본 적이 있어요. 서술형 이렇게 쓰라고 답을 이 경우를 다 나눠가지고 쓰세요라고 나온 학교도 있었어. 혹시 몰라 내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알긴 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범위 쪼개가지고 그냥 합성하는 거야. 여기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x 자리에 2x를 집어넣어. 요 x 자리에 2x 한번 집어넣어. 요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요 x 자리에 이거 통째 다시 한번 집어넣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게 y는 f랑 합성하는 거죠. 여러분 합성함수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0부터 4까지의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놈이 대응하는 값들을 다 찾는 거잖아. 찾죠? 그럼 여기 공역 지금은 치역 결과로 치역이 공역이 완전 똑같을 거니까 치역이 나온 놈들이요 여러분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여러분 여기서 정의역 치역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정의역 치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거의 치역이 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의역이 돼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근데 우린 그걸 거쳐가는 과정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합성해놓으면 여기서 이로 가는 걸 찾는 거 아니에요? 합성함수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에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얘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의 흐름상 과정상 어떻게 한다고? 중간 과정을 거쳐가야지.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스킵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 당연히 생각의 흐름상 이거 건너뛰고 결과 구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이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는 0부터 4까지 함수를 정의역의 범위를 0부터 4까지를 다 구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중간 과정이 누구냐면 중간 과정이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중간 과정이라고요. 그럼 얘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돼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여기 쪼개가지고 중간 과정이 치역이야 여러분 0부터 4까지 커져요. 맞아요?
실제로 정의하면 얼마인데? 0부터? 실제 정의하면 얼마? 0부터 0부터 2까지. 우리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거든요. 실제 정의역은 0부터 2까지인데 중간가적의 정의역을 얼마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0부터 4까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0부터 4까지의 그림이 fx 두 번째 놈도 f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그림이 0부터 4까지 어떤 그림이야?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그림이죠. 그게 0부터 4까지 그림이잖아. 그걸 요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이 뜻이야. 실제 정의역은 0부터 2까지고요. 중간과정의 정의역이 0부터 4까지 그림이잖아요. 그 0부터 4까지의 그림을 실제 정의역 0부터 2 사이에 그려버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죠. 축수. 0부터 4까지의 그림을 0부터 2 사이에 그려버려야 되니까 축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 2부터 4까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땐 치역이 어떻게 돼요? 4부터 0까지 가죠. 그럼 실제 정역이 4부터 0까지 가는 그림을 우린 2부터 4까지에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실제 정역이 4부터 0까지 가는 그림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4부터 0까지가?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죠. 그걸 2부터 4까지 그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은 그림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좀 확인이 그런데 문제를 바꿔볼게요. 353번 353 둘이 달라? 둘이 달라? F는 어떻게 돼? 이게 F 그래프야. G는 어떻게 돼? G 반대로죠? 이렇게 그려놨죠? 합성을 합성 누구 할까요? 우리 F 서클 G를 그릴 거예요. 누구 먼저요? G 먼저죠? 여러분 첫 번째 먼저 하는 놈의 치역 Y 값이 중간 과정에 뭐가 된다고요? 정역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쵸? 우리가 그릴 놈은요. 이렇게 놓고 정역이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gx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f에다가 집어 넣을 거죠. 근데 어차피 g든 f든 지금 범위가 0부터 2까지 볼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는 g가 처음 하는 놈의 정역이 합성 함수의 정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의 정역이랑 실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 그림을 0부터 1까지 쪼갤 거잖아요. 좌우가 달라서 0부터 1까지 일단 쪼개 0부터 1까지만 먼저 봅시다. 그때의 얘의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 변하죠. 그게 두 번째 놈의 뭐가 된다고? 정역이 된다고. 우리 어떻게 볼 거예요? 0부터 2까지 가는 그래프를 볼 거니까 요 놈의 그래프 그걸 어떻게 하라고? 실제 정역 0부터 1 사이에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0부터 2까지 가는 그림.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셔야죠. 이거 0부터 2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걸 요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요? 정역이 2에서 0으로 가죠? 그럼 2부터 0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대칭 형태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 것 뿐이야. 똑같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죠? 뒤에 넘어가서 354번을 볼 거예요. 354. (354번에) 보시면 0부터 3까지 너무 크게요.
F는 이렇게요. G는 1에서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도 누구 먼저 할까요? 누구 먼저 할까? 누구 먼저? 네. F 먼저 할 거네. G 서클 fx를 구할 거니까 F 먼저 할 거죠? 그 F의 정역이 합성하는 놈의 정역이 되는 거고. 보세요. F는 여기서 끝나겠네. 2분의 3인 부분에서 좌우가 다른 모양이니까 2분의 3까지 먼저 볼 거라고. 2분의 3까지 그래프 그 값이 어떻게 치역이 어떻게 변해? 2분의 3까지 치역 0부터 3까지 가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 그림을 0부터 3까지를 요 사이에 그리셔야 됩니다. 비율 관계를 맞춰 그려야겠죠? 뭐 어떻게 돼요? 2분의 1일 때 2까지 커지고요. 2분의 3일 때 3까지 커집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3부터 0까지 가죠? 그럼 이 그림을 3부터 0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y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원전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확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 얘네를 순서를 뒤집어 볼게요. 순서를 F 서클 G를 구해볼게요.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나오면 G가 먼저잖아요. G의 정의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거라고요. G의 정의역은 여기서 끊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1일 때 끊어야겠죠? 그릴 때도 1인 때까지 치역이 어떻게 돼요? 0부터 2까지 가죠?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합성자들로 요 그림을 1부터 정역이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그림 있죠?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림 있죠? 이걸 여기다 그릴 거라고. 0하고 1 사이. 그럼 어떻게 그려줘? 어? 이렇게 그려지겠죠? 비율관계를 맞춰서 그리면 언제 꺾이냐면 4분의 3일 때 꺾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돼요? 2부터 3까지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누구의? 얘 정역이 2부터 3까지 그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요 그림이잖아. 요 그림을 실제 1부터 3까지에 맞춰서 그리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쭉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때까지 줄어들면 돼. 이렇게 합성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뜻이.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빨리 찾아야지. 이거를 언제 매번 식 찾고 그 식끼리 합성하고 합성해 놓은 식 보고 그래프 찾고 이 과정을 언제 하냐고. 그냥 감으로 빨리빨리 하셔야죠.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355번 한번 해보실래요? 355번 사실 뭐 355번 자체도 조금 355번이 느낌이 다른 문제긴 한데
F가 만들자. F는 정역을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으로 쪼개야겠죠? 1보다 작은 쪽일 때 치역이 어떻게 나와요? 전부 다 1이죠? 그러면 G의 1만 그리시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G 1만 그리시면 돼. G1이 얼마인데? G1이 얼마예요? G1이 1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이라고.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1, 1 이렇게. 이제 1이 되는 순간에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 f의 치역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우린 뭘 그려야 돼? gx 그래프에서 x가 3인 순간을 그리셔야 돼. g 3일 때가 얼마인데? 1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후로 계속 1, 1, 1, 1, 1, 1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인 그래프만 나와야 돼요. 함수값이. 그게 누구예요? 1번 이렇게 되겠죠. 1번.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합성하는 순서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35번, 355번. 합성하는 순서를 y는 f 서클 g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gx를 먼저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gx는 값이 어떻게 변해요? 치역을 보는 거잖아. gx의 치역을 보는 거죠. 치역이 1까지 커졌다가 0까지 줄어들었다가 1까지 커졌다가 0으로 줄어들었다가 이거 반복이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각각의 생이에요. 반대는 y축을 0일 때는 이렇게 끊어야죠. 그쵸? 그럼 0인 걸 기준으로 봅시다. 0일 때를 기준으로 이쪽을 보시면 치역이 0부터 1까지 가죠? 그러면 fx의 그래프 0부터 1까지 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얼마예요? fx가 0부터 1까지 어떤 그림이에요? 0부터 1까지 쭉 얼마가 나와요? 1 이렇게 나오죠.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1일 때만 얼마야? 1일 때만 3이야. 그럼 1일 때 3 찍어야 된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 다음은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든다고요. 그 그림을 여기다 우린 그리셔야 됩니다. fx의 그래프가 정역이 1부터 0까지 가는 그림은 어떻게 나와요? 다시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0일 때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 그 다음 또 0부터 1까지 볼 거잖아요? 0부터 1까지 보니까 또 어떻게 된다고? 쭉 가다가 1일 때만 3 찍는 그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나와요. 1, 3, 5 이렇게 홀수일 때만 3 찍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1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다. 173쪽에 이게 빠르게 되면 좋고요. 안 되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이점 부분 있죠. 이 좀 특별한 값인 부분 있죠, 여러분. 함수값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뭐 정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따로 대입하셔가지고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보기 중에 찾는 거. 객관식이라는 그 정도. 그걸 하나하나 다 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범위를 쪼개가지고 얘도 범위를 여기서 쪼개가지고 식이 하나 두 개 나오죠? 얘도 어떻게 된다고? 식이 하나 두 개 나와요? 합성하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애를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한번 합성하는 거, 얘를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합성하는 거 한 번. 총 몇 개의 식이 나올 거라고?
4개의 식이 나와요. 그럼 범위를 좀 4부분으로 쪼개가지고 다른 4개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이 4개의 그래프를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그 풀이 과정상에 얘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객관식이면 그러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 빨리 다 찾고 끝내야지.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합성함수로 식을 표현해놨죠. 근데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다. 이 방정식에 실근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합성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어떻게 풀면 돼요? 원래 이제 반대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 풀 때 합성함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면 이건 합성함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지만 여태까지도 모르고 풀었다 했죠? 뭐가 들어가면? 치환이 적용되면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합성함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치환해서 풀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애를 치환할 거예요. f t는 0이래요. 지금 그래프를 봐주시면 언제 0이 나와요? t가 얼마일 때? t 값이 얼마일 때? 함수 값이 0 나오는 순간이 언제죠? 0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나 2일 때 총? 3번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t가 t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누굴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t가 아니고 문자 t에 대한 방정식 아니고 x에 대한 방정식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려서 다시 구하셔야 돼. t가 뭐일 거예요? fx였다니까요? fx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fx가 0 나오는 거, fx가 2 나오는 거 다 찾으시라는 뜻이에요. fx가 마이너스 2 나오는 순간 없어요? 이건 없어? 이건 해가 없다요? 이 순간 해가 없다요? 0 나오는 순간은 언제라고 x는? 뭐야지? 마이너스 2 0 2 세 가지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인가요? fx가 2 나오는 순간 언제? 2 4 마이너스 4랑 4죠? 뭐라? 우리는 합을 구하고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0 그냥 0 끝 0이에요 358번 해보실까요?
왜 자꾸 졸려? 너 수원 시간에도 졸려? 아니, 그땐 안 좋아요. 수원 시간 그때는 안 졸려? 그땐 그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야? 저요. 그땐 일어나서 1시간도 안 할 시간 있어요. 왜 10시 반인데 너 9시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 네. 아, 그러네. 2시간. 저 최소 2시간. 됐나요? 아직 계산 중? 여러분 지금 이거 그 문제는 F의 F 여기 X 플러스 2죠? 어제? 그 몇 번 합성한 거예요? 2번 합성한 거예요. F에다가 F를 합성할 거고 여기다가는 Y는 X 플러스 2라는 애를 합성한 거예요. 이 상태인 거거든요. 푸는 방법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애를 T로 치환하죠? 그 FT의 결과가 얼마 되는 걸 찾고 4 나오는 걸 찾는 거죠. FT가 4 나오려면 T가 얼마면 돼요? 6, 11, 15, 17? T가 6, 11, 15, 17이면 되죠? 그게 T가 누구였다고? F에 X 플러스 2였잖아요. 얘가 6, 11, 15, 17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해 또 치워하세요. P 뭐 이렇게. 그 FP가 6 나오는 순간인데 8이랑 16이네. P가 얼마나? 얘가 6이 되려면 P가 8이랑 16이어야 돼. 나머지는 11, 15, 17은 나오는 상황이 없어. 끝이야. 그럼 우리가 P가 8이고 16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P가 누구였는지 X 플러스 2잖아요. 얘가 8이고 16인 상황만 찾으시면 된다고. 그럼 그런 X가 누가 있어? 6이랑 14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는 몇 개고? 두 개고 합은 20 이렇게 나와요. 됐을까요?
170. 역함수. 역함수 개념도 중요하죠. 고전한 질문 막 신경 쓰이나 갑자기? 네? 거기 몇번 뚫렸어. 아니 진짜 상관없어. 옆에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찮아요. 역함수. 역함수는 뭐야? 역함수. 방향을 근데 뒤집는 거죠? 반대로. 어떤 방향을? 수학원은 화살표 방향. 원래 f라는 함수가 x에서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다면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는 함수였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이 화살표의 방향 반대로 보내는 게 역함수죠. 기호는 어떻게 표시해요? f 인버스라고 읽고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쓰시면 돼요. 그쵸?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 안에 있는 화살표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기존에 주고 받던 애들이 있었겠죠?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역함수의 그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함수가 정의되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였어. 어떤 거? 보내는 애가 하나씩 보내는 거. 그게 끝이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이 화살표 하나씩 다 보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살표 보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보내는 거였어? 화살표를 기존에 받았던 애가 역으로 보내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여기서 하나씩 다 보냈다는 의미는 애초에 받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하나씩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를 안 주는 애가 생기면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화살표를 못 받은 애도 없다. 하나씩 받고 다 받았다. 그게 뭐예요? 네. 1대1 대응이죠. 주는 애 하나씩 다 주고 받는 애 하나씩 다 받고 남는 애 없고 그게 1대1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다? 애초에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어야 돼요.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역의 위치와 공역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서로 뒤집힌다는 거.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역함수일 때 인버스 이렇게 쓴다고요? 마이너스 1제곱처럼. 그럼 이 자리 이 정역, 원래 정역 원소가 들어가는 자리죠? 이 자리에 뭐 쓰셔야 돼요? y 쓰셔야죠? 이거 원래 함수값, 취업 원소 쓰는 자리, 이 자리에 뭐 써요? x 바꿔 쓰셔야 돼요. 여기가 정역이고 여기가 공역으로 바뀐 거니까 바꿔서 써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뒤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함수 문제에서는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역함수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역함수를 해결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 예외적으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런 경우는 구해야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함수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는 0%라고 보셔도 돼요. 뭐 0%입니다. 100%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99%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EX-5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얘 역함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A 값이 얼마인데 역함수에다 3 집어넣어서 A 나오는데 A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할 때 여기서 역함수를 찾은 다음에 3을 대입해서 A를 찾아야지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걸 바꾸고 어떻게? F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라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뒤집히는 거라고. 그래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a는 얼마 되는 거야? 4. 근데 a가 4.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 176페이지 보시면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약간 이중구정 같은 의미죠. 역함수에다가 한 번 더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함수가 되겠죠? 왜? 화살표 보내던 놈을 반대로 뒤바꿔. 근데 다시 바꿔. 두 번 바꿔. 원래 게 나오겠죠? 두 번 역함수를 두 번 하면 원래 함수가 나온다. 그리고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가장 요 특징은 이제 1학년 때보다 2, 3학년 올라가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합성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결과가 똑같았다는 소리겠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결과가 항등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 왜? 하얀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하래요. 그럼 1에서 출발하는 애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네. 이해돼요? 1에서 출발하는 애가 이렇게 가서 2로 한번 갔어 만약에. 근데 역함수를 합성하래. 그럼 역함수 2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그럼 1에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1로 가는 거죠. 반대로 역함수 먼저 해. 2에서 출발해서 1로 가요. 그 다음 다시 그거에 역함수에 원래 함수를 해. 그럼 어디로 와? 다시 2로 오죠. 2에서 출발해서 2로 오는 그 결과가 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는 결과는 항상 상등함수예요. 출발한 애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거기 이제 3번 내용도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 후에 역함수를 구하시면 각각의 함수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합성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 둘의 순서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누구 먼저예요? 누구 먼저야? G 먼저예요. 그 다음에 F 할 거예요. 합성의 의미는 X에서 어디로 가는 애예요? G로 가는 애죠? 이거 합성의 의미. G 한 다음에 F도 같이 해주세요. 의미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X에서 Z까지 가는 걸 보고 싶은데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거에 뭘 구해라?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X에서 Z로 가는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Z에서 X로 가는 함수를 구하는 게 역함수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쪼개서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쪼개서 보면 어떻게 하래? Z에서 Y로 한 번, Y에서 X로 한번 가야 되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F의 역함수가 먼저예요. 그리고 G의 역함수가 나중 계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할 때에는 순서가 엇갈린다.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되지만 순서가 엇갈린다. 177페이지에는 실제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하시면 돼요? 역함수 구하는 거 해봤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역함수 구해라는 역함수 구해라의 핵심은 뭐예요? X하고 Y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X랑 Y랑 자리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Y는 2x-5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X랑 Y랑 바꾸세요. Y 자리에 X 쓰시는 거고 X 자리에 Y를 쓰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Y는 꼴로 정리하죠? 그러니까 이걸 Y는 꼴로 정리하면 끝나요. Y는 꼴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5 넘어가고 이거 합니까? 2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우리 3 대입하면 얼마나 해요? 이거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3 대입하려고 돼. 3 대입하면 얼마나 4 나오죠? 이렇게 구하셔서 4를 이렇게 구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고 하면 좀 그렇고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정리만 y는 꼴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78페이지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여러분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곡선이에요. 아닙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대칭.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서로 y는 x 대칭이에요. 왜? 역함수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기로 했잖아요. 그거 우리 수학 상 맨 마지막 단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했잖아. 어떻게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집어넣어서 구한다. x는 y, 저요 y는 x.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쓰기로 했죠. 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가 그렇게 구하는 놈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y는 x 대칭. 그러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1대1 대응 함수는 둘 중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커지기만 하든지 증가만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소만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주시면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y는 fx라는 함수. 그냥 1대1 대응이죠. 세로선 하나씩 가로선 하나씩 만나니까 1대1 대응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만 하는 그래프라고요. 이게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반대로. 대칭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문제에 자주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그래프의 교점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fx하고 f의 인버스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여기 2번 나왔죠? 여기 2번 나왔죠? 네. 근데 이 2번 그럼 이 교점을 찾는 문제에서 그래프의 교점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요? 그래프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만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연립방정식의 그죠? 그 연립해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연립해서 둘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려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 없다고 봐도 된다니까요? 그럼 역함수를 직접 안 구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 교점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의 교점인데 그래프 하나가 더 겹쳐 있죠. 누구까지? y는 x인 놈도 여기서 교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원래 함수랑 y는 x랑 교점을 찾으시면 그게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다.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y는 x가 아닌 점에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들어 볼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에요. 예를 들면 얘네들이 y는 x의 대칭인 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그러면 너무 대칭되기 그러면 그럼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든. 완전히 다 겹치겠죠? 그럼 좀 그렇고 좀 극단적으로 그럴까? 이렇게 그리면 얘 역함수 대칭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돼? 바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그럼 지금 얘 지금 3번 만났어. 네. 한 번은 y는 x까지 겹치는 지점 하나고 나머지 2개는 이 2개가 생겼죠. 그쵸?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은요, y는 x 위에 생기기도 하고 다른 지점에 올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이 함수가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지나면, 둘을 동시에 지나면 역함수도 둘 다 지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교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잘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는 두자고. 알겠죠? 그럼 이제 역함수 문제 한번 179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 한번 볼게요. 1번 fx가 ax 플러스 b라는 함수예요. f의 마이너스 3이 1이라고 나와있고 f의 마이너스 역함수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f1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역함수에 대한 힌트가 나왔잖아요. 이 역함수에 대한 힌트를 역함수를 구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얘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얘를 f로 바꾸면 반대로 마이너스 2 넣으면 3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입해야 될 수 있는 값이 2개가 있고 둘씩 집어넣으면 연립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3a 여기가 1이고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2a 여기가 3이다. 둘이 빼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a는 2다 b는 7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a랑 b랑 더하는 거잖아. f1 더하면 9 이렇게 나오겠지. 두 번째 오 합성구나. f 역함수 이걸 1을 넣으면 이거 나오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f2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지만 두 번째 힌트도 나오겠죠. 합성해서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온대요. 그럼 f2가 얼마니까? 1이니까 1 넣어서 1일 때 마사는데요.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둘 가지고 A, B 또 연립해서 찾는 거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B가 아니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가 4다. B가 마이너스 7이다. F3은 3A 플러스 B니까 5 이렇게 됩니다. 361번 해보실까요? 네.
다 됐니? 네. f의 역함수 0이라는 얘기는요, 원래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 나와야 0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2 아니면 마이너스. 예?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아래에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요? 네.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 네. 네. 아래에 있는 식이 0 되는 경우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f 인버스 a를 계산하면 4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럼 f 인버스 a가 얼마예요? 6이죠? 네. 6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6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11. 무슨 소리야?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야죠. 네. 위에 있는 식이 얼마 나오냐? 11. 네? 아니 6. 아니 네. 6. 6이 되려면 x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고. 6. 야! 정신 안 차리네. 아 16. 아씨 정말. 아니 4. x에다 4를 넣어야 6이 나오겠죠. 네. 왜 그래? 너 푼 거 아니었어? 아. 네, 4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a가 얼마다? 11. 응? 이게 11 아니에요? a가요? 응? 아, f 인버스 a가 6이란 얘기네. f에 6 넣으면 얼마예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6 넣었을 때 값을 찾아야지.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1. 11 나오죠, 11? 그래서 a가 11인 거예요. 네. 다음 이번 문제를 보시면 합성의 역함수까지 나옵니다. h라는 함수가 f 서클 G의 역함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로는 f 인버스 2가 3이고 G 인버스 3이 1이래. 그래서 이제 h2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h2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잖아. 네. 그러면 합성의 역함수면 어떻게 된다? 각각의 역함수에다가 순서를 바꾸시면 된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x에다가 얼마? 3. 2 넣어주세요라고 해. 네. 그럼 얘부터 하는 거잖아. 네. f 인버스부터. 네. f 인버스 2 하면 얼마냐? 3. 3이라고. 그럼 얘는 g 인버스 3이랑 똑같은 거죠. 그게 얼마라고?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1입니다. 끝. 다음 두 번째는요? 아이씨 복잡해. fx가 x 마이너스 1 gx는 2x 플러스 3 와우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 서클 f 놓고 3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안쪽에 바로 안에 있는 f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각각의 하면서 붙이면서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근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 나온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같다. 돌아오는 거라니까? 항상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애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뭐야?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고 3 나오면 3 나오고 그게 뭐야? 그런 함수를 뭐라고 해? 아, 항대는 내 정역이랑 정역의 온서가
대응하는 최경수와 똑같은 건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라니까 이거 항등함수야. 네네. 여러분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없어. 계산 안 해주셔도 된다. 이거 항등함수 나올 건데 항등함수 합성하는 건 계산의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똑같은 거 그대로 쓸 건데 뭐하러 연산해? 연산할 필요 없다고.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이것만 하시면 돼. F3이 얼마냐 F3? 이요. F3은 2죠? 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 인버스 이가 얼마냐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네.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 G K가 2입니다. 성립하는 K를 찾는 거죠. K를 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2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364번 네. 보실까요? 저 병원 좀 갔다 올게요. 지금? 이거 끝나고? 눈 또 어디가? 용이 코? 목 뒤로 펴고 그 느낌 아시지? 알지. 알지. 지금 기분이 뭐? 너무 나빠요. 너 완치는 언제 되는 거야? 네? 원래 이건 없었어요. 완치는 없어? 아, 이 증상은 없었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운 게 생겨. 그러니까 코는 안 막혀 있어요. 근데 자꾸 넘어가는 거잖아. 이제 앞으로나 뒤로 나오고. 그치. 그러다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 침상추가 나는 막힌 느낌. 네. G5를 구하라고 하면 X에도 얼마 나오냐? 2. 그럼 F 역함수 2를 구하라는 얘기죠. F 역함수 2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얼마 나오면 2 나오는데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여기다 2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에 오는 F 인버스 2랑 똑같다. G에 오가 F 인버스 2랑 똑같은 겁니다. F 인버스 2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FK가 2인데요, 2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2가 나오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돼요?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얘는 역함수를 실제적으로 구해달라는 문제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냥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를 써서 식을 정리하시고 얘를 y는으로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원래 제곱에서 제곱근 찾을 때는 여기 뭐가 붙어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쵸? 여러분 여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그럼 이때의 x 정의역은 역함수를 구했을 때 뭘로 바뀌어요? y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y 값이 양수 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 붙어요? 플러스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정의역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의 정의역은 여기서 치역의 범위예요. 여러분 이거 치역의 범위 어떻게? y값 범위가 어떻게 돼요? 최소 얼마요? 야. 최소값. y의 최소값이 얼마요? 이 이차함수 y의 최소값. 1. 1이죠? 네. 얘는 1보다 어떻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 얘가 치역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거예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역함수의 정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거 f의 3x-이거 합성함수라고요. 네. x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x가 아닌 다른 식이 오시면 합성함수라니까. 근데 꼭 합성함수를 몰라도 풀 수는 있다. 여러분 이거를 구하래요. 얘의 의미가 뭐예요? f 인버스 10이 얼마예요를 물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이거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10 나오라는 소리네. 이 뜻이라고. 이 결과가 10 나올 때가 언제야? 1 넣었어. 1 넣어. x에다 1 넣으면 10이 나오죠. 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f 2. 2네. 10이네. 그래서 k가 얼마인 거라고? 아니 2. k가 2인 거죠. 네.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얘처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라가 아니면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무거운 풀죠. 우리 문제 풀 때. 367번 풀고 마무리할게요.